지금부터 제25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선아 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제25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현재 코로나19가 세계 각지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며 전 세계 사람들을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문화,
애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유지한 채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주 우리 시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건강에 대한 염려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지출이 줄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영세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매우 엄중한 비상시국입니다.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 초기 집행부의 선제적 대처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정보 전달 및 방역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상황을 통제해 나가고 있고 최근 전국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절대 긴장을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시차를 두고 다시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외로부터 추가 유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번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집행기관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여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안양시 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집행부와 함께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회 청사 방역 실시, 출입자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의 회기를 하루 축소하여 4일간 운영하고 보건소장에 대하여는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회의 출석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본회의 방청을 부득이 제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 질문과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함께 토론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노력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어 시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개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참석 대상인 이준수 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코로나 관련 영상회의 참석으로 회의가 끝나는 대로 참석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김준수 환경사업소장은 수리상 공군부대 산불 발생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상무입니다. 먼저 제254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4일 박준모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12일 공고하고 오늘 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접수 및 심사 해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은경택 의원 등 2명 발의,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권 2건이 제출되어 총 1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물의 의사 일정 제1항 제25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2월 28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제25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서정열 의원과 이성우 의원 이상 2분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본 제25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 기간은 3월 16일 하루 동안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념하고 계신 만안 동안 보건소장님을 제외한 12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은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 일정 제4항 시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의 시정 질문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6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만 이은희 의원님께서는 시정 질문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답변서로 가름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정 질문은 박종옥 의원, 음경택 의원, 윤경숙 의원, 이재현 의원, 정한기 의원 이상 5분의 의원 순으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 규칙에 따라 질문 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 질문은 질문 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 요지 예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 방식 중에서 일문 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 질문은 없으며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을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에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박종옥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양 1동, 2동, 다란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욱 의원입니다. 오늘 제254회 임시회에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김선아 의장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확진자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 소독과 자가격리자 관리 등 비상근무에 반납 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기관의 노고에 심심한 의료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른 시일 내에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 사랑하는 우리 60만 시민 여러분 모두가 예전처럼 다시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공영주차장의 총체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영주차장 중앙통합관제 시스템 설치 운영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간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현대아파트 재건축 등 대형 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와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중앙통합 관제 시스템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상 보도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13일 밤늦은 시간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된 지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동안구 간평로 358번 길 30번지 소재 간양일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에 화재 경보기 오작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새벽잠을 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는 상황에도 관리 주체인 안양도시공사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40여 분이 지나도록 경보기 오작 등을 멈출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미안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양일동 공영주차장 건립에는 도비를 포함하여 47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신규 시설물에도 경보기 오작동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하여도 즉각적인 대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기존의 오래된 공영주차장 관리 실태는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시에는 총 562개소 21,410면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에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61개소 6,120면으로 전체 공영주차장의 약 11%, 주차면수 기준으로는 약 8.5%에 불과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26개소에 1,831면, 노예주차장 35개소 4,289면입니다. 하지만 무료 공영주차장 역시 안양시에서 설치한 시설물로서 관리의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주차장별 개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안양도시공사의 관리 인원도 단 2명뿐이었습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는 사고 발생 시에 초동 대응과 수습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수많은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중앙 통합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총체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간양동 일원의 대형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와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상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양시장과 수촌마을 먹거리촌 인근에는 간양고 주변 도시개발 사업과 현대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간양고 주변 도시개발 사업이 2022년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마치고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1445세대 어림잡아 2500명이 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인 현대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도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현재 12개 동 904세대보다 훨씬 많은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들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간평로를 통과해야 하나 현재의 간평로 상으로는 이 인구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상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두 개의 대형 개발 사업을 실효성 있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므로 이 사업들을 통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확충된다면 전통시장인 간양시장과 수춘마을 먹거리촌 등 지역 상권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인 간양시장은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상품들로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나 도로가 좁고 대형마트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장보기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춘마을 먹거리촌 일대는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마을버스 등 차량 통행이 많고 보도가 없어 걸으면서 주변을 즐기기에 그리 쾌적한 환경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통시장 살리기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간평로의 노상 공영 주차장을 폐지하여 도로폭을 확보하고 인근의 간평로 노상 공영 주차장을 대체할 공영 주차장은 타워를 건립하는 등 기반 시설의 확충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수촌마을 먹거리촌 통행로 아스콘 바닥을 디자인이 가미된 포장을 설치하여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며 간양시장의 통행로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여 특색 있게 재포장하는 등 이 일대에 재정비한다면 이 지역은 향후 전통시장 살리기, 지역상권 활성화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므로 동시에 안양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과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양고 주변 도시개발 사업과 현대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될 경우 공사 차량들로 인한 소음, 분진, 주차장 및 보행자 안전에 관한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일대에는 간양초, 간양중, 간양고등학교 등 3개의 학교가 있고 평상시 간양시장과 수촌마을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도 아주 많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간평로를 통해 수많은 공사 차량들이 진출입하게 될 텐데 이에 따른 인근 주민과 유동인구에 대한 소음, 분진, 주차난 등에 대한 대책과 약 2,300명의 학생들에 대한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또한 간평로 일원의 기반시설 확충을 간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문사항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세부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옥 우리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의 관리가 주차장별 개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과 수습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중앙 통합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총체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료로 운영 중인 61개소 공영주차장 중 건물식 주차장은 총 15개소로
주간에는 주차장별 관제실에서 주차관리요원 및 CCTV 영상을 통해서 관리 통제할 수 있으나 주차요원 퇴근 이후에는 상주 인력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관제 및 초기 대응이 늦어져 대형 사고의 우려가 생존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안양도시공사 내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한 실정이나 완벽히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금년 4월 각 주차장마다 전용 회선을 사용한 영상 및 소방자로 전송 설비를 구축하고 24시간 근무자가 상주하는 평촌 지하주차장에 임시 통합관제를 설치한 후 5월부터 주차장별 야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19 안전센터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시 출동한 소방대원이 주차장 내 소방 전기실 컨트롤박스 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2021년 본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안양도시공사 방제실 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주차장별 CCTV 정비, 원격 방송 설비, 자가통신망 등을 구축하여 화재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며 주차정보 제공 및 주차 공유 사업, 주차요금제 무인 사업화 확대 시행 시 통합관제센터 연계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현대아파트 재건축 등의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현대아파트 재건축 대상지의 주 진입도로는 관평로 구간 중 관양사거리에서 관양고 고등학교까지 약 폭이 20m, 연장 607m 급의 도로이며 보조 진입도로는 동편말 서측부 연결 도로입니다. 관양동 현대아파트 지구와 관련해서는 관평로 확폭 및 공원과 연계한 공영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이차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관양동 주변 도시개발 사업 시 노상주차장은 일부 폐지하고 왕복 4, 5차로로 차로수를 운영하여 관양시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면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양시장에 대한 서비스 혁신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종합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평로는 현재 왕복 2차로로 양측 노상주차장을 운영 중이나 향후 개발사업 시 노상주차장은 일부 폐지하고 차로수를 왕복 4, 5차로로 운영함으로써 교통소통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은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내 164면, 현대아파트 재건축 부진의 60면 등을 추가 건립하고 현재 운영 중인 관양일동 주민센터 옆 238면을 활용하여 관양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통시장 살리기, 지역상권 활성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관양초등학교 주변과 관양중학교 주변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대부분의 도로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력, 통신 등 기반시설이 매립설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도로 고착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비교적 유지관리가 용이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양시장과 수천마을 평행로 바닥을 디자인 포장의 경우 아스팔트 포장보다 약 2.3배의 고가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며 향후 도로 굴착 시 당초 디자인 패턴의 포장 복구에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관양시장과 수천마을 먹거리촌은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의 생활터전으로 자리 잡아온 우리 시의 대표적인 특색 있는 말인 만큼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보행 및 차량 통행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디자인 재포장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일대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차를 해소하고 도로 재포장을 통한 도시 미관이 개선되면 시장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양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 인접한 훌륭한 상권으로 주변 환경 개선과 지역 특색에 맞는 지원 사업을 지속한다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만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공유하고 개선책, 보완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욱 의원님 답변 내용 중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박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를 다시 쓰게 된 것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평촌 복합문화형 공원 조성 사업에 380여 원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토 및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 등의 자영업자들이 무척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들어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 누구보다 혹독한 하루하루를 몸소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대규모 사업보다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규모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문하여 세부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욱 의원님 서면 답변 바라는 거죠? 네, 박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 귀인갈산 봄교동 출신 음경택 의원입니다. 우한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마스크 사는 불편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약국을 찾아서 아직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장시간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확진자가 2자릿수를 기록하며 시민들과 지역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과 김선아 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도 철저한 방역 및 감염 대책과 함께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안양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장님과 공직사회를 믿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통해서 안양시가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은 당청의 제안으로 인터넷 중계만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저의 시정질문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까지 당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우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코로나 감염 예방 등 방역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양 시민들도 마스크 구입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시장님은 마스크 어떻게 구입하세요? 저도 오늘 이게 한 3일 쓴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마스크 시장을 비롯해서 네. 공직자가 우선 쓰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시청에 미리 준비했던 게 좀 있었습니다. 그걸 한 3일 단위로 하나씩 바꿔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기부받은 마스크들 잘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네, 그런 걸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익을 위해서 터미널 부지와 관련하여 일련의 추진 과정과 의혹에 대해서 시민들께 알리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가짜뉴스 등등을 언급하며 법적 조치, 책임 등등을 운운하는 시장님의 적절치 않은 발언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시장님께서는 저의 질문에 거짓과 보탬이 없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서 시민들께 믿음을 주고 공직사회에 신뢰를 주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기한 최대우 시장님의 접대 골프 의혹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교섭단체 연설 때 이거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입장 표명을 안 하시길래 왜 묵묵부답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서가 이렇게 왔어요. 참 심각합니다. 골프회 등 접대 등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는 시정질문 내용으로는 적절치 않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네, 제가 최종 작성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초안은 누가 작성하셨냐고. 초안에 관련 부서 했겠습니다만은 예, 부서에서 했는데 시장님이 최종 감수하신 거죠? 감사하기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가 시민의 제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으면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적이 있었으면 사려 깊지 못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답변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라면 되는 거지. 무슨 시정질문 내용으로 적절치 않다. 시정질문 내용으로 적절하고 안 적절하고 제가 판단합니다. 답변 좀 할까요? 아니에요.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질문했으면 답변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시장님 매번 그러세요. 왜? 오만 얘기하지 말고. 아니에요. 사실관계에서 말씀하셔야죠. 제가 물어볼 거잖아요. 예. 예. 시장님, 접대 골프를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예, 저는 접대 골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접대 골프는 아니지만 이해 당사자들과 골프를 친 적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친구, 지인, 선후배 등과는 네. 제가 해동이라든지 친구, 지인. 운동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직원들께 청렴서 한번 보내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의원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느니 무슨 뭐를 유포한다느니 협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답변기회 주시세요. 만약에 그래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협박조에 답변을 했다면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저는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만약에 뭐 저나 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분하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 라면 문제 있는 거죠? 골프 접대를 받으면 문제가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 예. 내 그린피 값을 아니, 내가 그건 안 정상적으로 물어봤어요. 협의를 취급하게 되면 그거 안 물어봤다고요. 무슨 문제가 시장님. 있겠습니까? 시장님과 안 물어봤습니다. 예. 아무튼 공직자가 업무와 연관이 있는 분과 골프를 하면은 접대를 받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공감하셨어요. 아니, 저는 골프 하는 것까지를 누가 막겠습니까? 아니, 정당한 피해를 본인이 내고 시장님, 하면은 시장님 왜 그러세요? 왜 그것까지 막아야 됩니까? 시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관련 없는 사실에 마치 참.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의원님의 지금 현재 쭉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자, 봤을 때는 시장님, 한 4번, 5차례에 자, 걸쳐서 의원만 전화. 제기했어요. 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이 있는 분들과의 골프 회동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저에게 법적 조치 의논하시는데 저도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보자라 하여금 법률적 검토 후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아무튼 시장님의 접대 골프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시장님께 접대 골프 의혹에 대한 입장과 사과를 재요청합니다. 시장님의 입장 표명 이후에 또한 입장 표명을 안 하시면 적절한 시기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제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할까요? 이어서 평천동 의원님, 제가 답변할 934번지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아까 골프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접대 골프 안 하신 거 아니, 확인한 지금까지 겁니다. 의원님 행태는 자, 지속적으로 의혹만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어떻게 시정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자,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행태가 문제가 시장님 아닙니까? 저의 질문의 핵심은 접대 골프를 하셨냐 안 하셨는데 아까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의혹만 제기했다는 안 하시면 끝난 거예요. 안 의혹적인 하시면- 사실인 게 하나 있었습니까? 자, 이어서 평천동 934번지 터미널 부지의 지구 단위 변경과 관련한 시정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의혹만 제기하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 공직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골프 회동 한 적이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걸로. 지금까지 자, 계속해서 의혹만 제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자, 문제를. 저는 그 터미널 부지와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지난 제253회 임시에 저희 교섭단체 연설과 5분 발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가짜뉴스 등등을 운운하며 저의 발언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합리적인 연루 의혹과 특혜 의혹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들께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하고자 오늘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짜뉴스에 편승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특별 발언권까지 얻어가시면서 시장님, 제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혹에 대해서 해소 차원의 의정활동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가 책임질 발언을 하셨는지 그날 교섭단체 연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혹 제기 참 많이 하셨어요,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제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아니, 사건 때 교섭단체 연설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지 지나간 않- 얘기하지 말씀하지 마시고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월호 사건 제주도 안 갔던 문제를 끈질기게 자, 여기서 제주권이 왜 요구했습니다. 나옵니까? 시간 끌기 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의원이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저도 얘기를 했던 거죠. 제가 무슨 제가 실질적으로 소유가 돼 있니, 투자가 돼 있니, 명의가 돼 있니,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전혀 사실 무근이었고요. 네. 저는 관계없던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특혜 용도 변경 해준 거 없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지난 회기 때 의원이셨습니까, 그게. 누구보다도 의원님의 지역구의 문제를 의원님이 챙겼어야죠, 그게. 자, 특혜 용도 변경 해준 적 있다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없고요. 네, 아니, 없어요. 저도 그런 적이 네.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시민의 대변자가 의회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발언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의정 활동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되고요. 맞으면 맞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자꾸 이렇게 억울하다고 해서 책임져라, 법적 조치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시민이 시장이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신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이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시장님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대시민관을 보여주는 아주 나쁜 단체장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삼가십시오. 자, 의원님 말씀 삼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잠정 결정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정 규보의 의미가 저기 웅경태 의원님. 네. 의혹 제기하시지 말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시고 의장님. 질문하시고 또 시장님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정 질문 하시는 곳이고요. 서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한 답변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뭐 하세요? 잠정 여부의 의미는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시민들 의견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러면 시민들과 협의가 원만치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없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미봉책에 불과하고 저는 시장입니다. 시정은 시장님입니다. 정치인은 아닙니다. 시장님, 제 말 끊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제가 말씀하세요. 질문 드리는 것만 답변하세요. 끊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봉책에 불과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장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귀인동 주민들은 시장님이 말장난으로 귀인동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개발과 관련한 귀인동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입장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PPT 1번 좀 보여주실래요? 저는 지난번 5분 발언과 교섭단체 연설에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는 민간에 매각되었기 때문에 곤란하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저거는 LH에서 매각 당시 공고문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LH에서도 매각 공고문에 법률 또는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서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고 또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을 공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제안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시장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장님은 민간에 매각되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예.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알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님 임기 중에 지난 회기 때는 뭐 하셨습니까? 아니, 왜 그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려고 그럽니까? 아니, 시장님한테 책이 떠넘긴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제가 특별계획구역과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거지, 제가 언제 이 문제를 다 시장님한테 책임을 돌렸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특혜 행정인이 용적률 변경이 하는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되겠지 지금 않습니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 이거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고요. 공무원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품위 있는 시정 질문 합시다.
상당한 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님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저 부지를 활용하고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왜들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개그하고 있습니까? 최병일 의원님, 예의를 지키세요. 최병일 의원님, 동료 의원의 선배 의원 시정절문 그런 식으로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시장님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업자를 위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 귀인동 주민들께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시장님이 의원님, 주민들 입장에서 미래의 안양 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면 특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혹시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의 생각 말씀하지 마시고 네. 주민들의 입장도 있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특별계획구역 지정 요청하는 겁니다. 자,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신 거죠?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도 받아들여지던데 아닌가요? 글쎄,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세권에 1200세대 오피스텔을 지어서 엄청난 이득을 보려는 건설사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귀인동 주민들과 안양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 지금이라도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공고문에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부지를 매입한 건설사에서 이 부지와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 부지를 안양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 시장님, 이와 관련해서 예. 공개 토론회를 좀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됐어요. 답변서에. 맞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기인동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네. 공공용지로 개발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터미널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아니요. 막대한 예상이 서야 시장님, 되는데요. 제 질의 유지는 공개 토론을 요청했는데 공개 토론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보충 설명 좀 하고 하겠습니다. 지나간 거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나간 거 하지 마시고요. 공개 토론 용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만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확실한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 복지, 문화시설 등에 대해 시장님, 해결을 제가 그 답변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장님, 제가 혼자 공경 기업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공개 토론회는 좀 어렵다.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어떤 거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행정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주민들과 수문이 소통하면서 잘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지 마십시오. 자, 말로는 건설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면서 주민들과 그 흔한 공개 토론회 못하겠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오해받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공개 토론을 제가 못하겠다 했습니까? 건설수에 오르는 겁니다. 의원님, 공개 토론을 제가 못하겠다고 말했나요? 아까 공개 통일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까? 못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잖아요. 주민들의, 시민들의 요구를 사항을 자.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그럼 겁니다. 공개 토론회 하세요. 공개 토론회 하시면 되죠, 뭐. 때가 되고 자, 절차를 그럼 밟아서 지금부터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관련설, 유착설, 그리고 특혜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맥스플러스의 대표 이사로 계실 때 주택건설업, 부동산업, 분양업 등 6개 건설업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주택건설업, 부동산업, 분양사업을 하려고 사업 목적에 6개항 추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아니, 잠깐만. 됐어요. 예, 아니면 됐습니다. 아니면 됐습니다. 자, 결국은 시장님이 맥스플러스 대표이사로 계실 때 주택건설업 등 부동산업 등
6개 업종을 추가했고 결국 그 법인이 해조건설로 명의가 변경되고 결국 해조건설이라는 회사가 문제의 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여기까지 틀린 거 없죠, 시장님? 틀립니다.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잠깐만. 마세요.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라서. 이해 충분히 했어요.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네. 사실은 제가 시장 2014년 낙선된 후에 필터박원 법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되고 보니까 갑이 아니었습니다. 을이었습니다. 자, 모두 시장님, 그 힘들었습니다. 내용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그거 답변은, 잠깐 그 기다리고. 내용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 답변할게요. 얘기는 그래서 시장님이 맥스플러스 대표에서 계실 50 때 주택건설업과 부동산업 등,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제가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이미 오늘 통해서 결국 밝힌 바 6개 있습니다만은 업종을 추가를 했고 그 법인을 결국은 해조건설이라는 회사에 매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회사가 부지를 매입을 했고 부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부지에다가 49층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일부만 주세요. 제가 일부만 주시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냐 틀리냐 말씀해 주세요. 틀립니다. 틀리세요? 제가 1분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는 다음 시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연찮게 연결됐던 것이 해조건설이었는데요. 2016년 11월에 이 양도 양수가 시작됐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업, 주택건설업, 분양업 등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양수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뢰를 받고 제가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는 계속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양도 양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6개 업종 추가한 게 요청에 내가 의해서. 저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결론 낼게요. 그리고 그 문제의 법인이 문제의 부지에 49층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터미널 부지의 49층 오피스텔 처음 시작은 이거 마이크 좀 더 올려주세요. 왜 갑자기 적어졌어요?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이은영 의원님, 좋은 거 배우세요. 자, 49층 오피스텔의 시작은 결국은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최대호 시장님이 단초를 제공을 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단초를 제공한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기업 활동하다면 양도 양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의 주택 건설업이나 이런 거를 시장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지를 매각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저 부지를 매입해서 49층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호 시장께서 단초를 제공하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LH에서 드리는 건데 해조건설에 단독으로 수익을 해줬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아니 단독으로 수익을 해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시장님이 합법적인 합리적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한 발언 막지 마세요. 시장님이 대표사로 있는 맥스플러스의 주택건설업, 부동산업, 분양업 등 6개 건설업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지 않고 또 저 법인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또 매각을 하더라도 저 법인에 매각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유착 의혹, 특혜 의혹 등이 없었을 것이고 저 부지가 최대호 시장님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을 안 받을 수 있는 건데 결국은 고이든 아니든 시장님의 법인이 업종이 추가되면서 저 건설사로 가서 건설사가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아니라고 해도 시민들께서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본이든 아니든 단초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거 관련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의원님. 명확히 하고 가셔야죠. 아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리뭉실하지 마시고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요. 맥스플러스의 태권 양수자죠. 지금의 대표이사로 계신 조아무개 사장님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조아무개 사장님이 저 부지 매입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언제쯤 아셨죠? 저는 몰랐습니다. 아, 모르셨어요? 예.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나중에 받고 나서 어떻게요?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제가 해조건설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1월 달에 맥스플러스
인수 협의 과정에서 저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 거짓 답변 오시면 안 됩니다. 저 무슨 말씀하세요? 이어서 해조건설의 아니, 전신이며 최대호 시장님이 아니면 말고식에 말씀하지 아니요. 마시고 나중에 정확한 팩트 있게 나중에 말씀하셔요. 법적 조치하세요. 나중에 법적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이 대표이사로 있던 맥스 플러스의 채권 채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52억 8천만 원의 채권이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해서 가족, 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2억 8천만 원의 채권을 다 무시하고 6억 원의 법인을 매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깡통 법인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52억 8천 채권이에요. 제 돈입니다. 제 가족 돈이에요. 네. 그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돈 6억 받고 제가 매각을 한 겁니다. 기업을. 예. 그러면 예. 저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했지요. 그러면 예. 자 52억 8천만 원 채권의 증빙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께 자. 증빙할 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까? 자, 법인을 팔면서 52억 8천만 원의 돈을 안 받고 6억 원에 넘겼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대호 시장님이나 시장님의 인척들이 설정해 놓은 받아야 할 52억 8천만 원 거액 포기하고 6억 원 받고 팔았다. 이거는 전문가와 시민들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업의 ABC만 알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시장님 6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 신고하셨나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 채권입니다. 채권. 아니, 그러니까 6억 원 받으셨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인을 양도하면 양도소득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 아직 모르시나 보죠? 제가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억의 채권을. 양도소득 신고하셨나 안 하셨나 모른다는 거죠? 자, 이거는 시장님의 도덕적 책임 물을 겁니다. 자, 맥스플러스 매각 시 법인의 인수자는 아까 보시던 것처럼 양수인은 그 조암흑의 씨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는 최암흑이라는 분인데 어떻게 법인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그 앞으로 가세요. 자, 법인은 홍길동한테 넘겼는데 어떻게 법인 양수대금 6억 원은 홍길남한테 받았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모르겠어요. 법인은 A한테 넘겼는데 예. 대금은 왜 B한테 받았냐? 저는 해소건설 넘겼죠. 에이,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의혹은 또 있습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저 부지의 계약 당시에 잔금 납부일은 2020년 6월 29일입니다. 그런데 10월 15일 날 5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한 번에 납입하고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리고 10월 15일에 납부하고 10월 24일에 지구단위 계획 요청을 안양시에 합니다. 시장님,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요청한 거 언제 하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예. 그리고 500억 납부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한테 보고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질문은 왜 모든 걸 저 연동시킵니까? 제 질문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요청을 언제 알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된 겁니다. 자, 의혹이 또 있습니다. 보통 서류가 24일 날 안양시에 접수됐어요. 시장님은 지금 모르신다 그랬어요. 내부에서 자료를 검토한 후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님께 보고한 후에 진행 여부나 향후 계획을 설명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4일 날 서류 접수했는데 25일 날 8개 관련기관 30개 관련 부서에 공문이 날아갑니다. 사전 협의 및 검토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가 특혜가 아니고요. 예. 제가 이런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전부 관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 또 자문받아 진행할 사업이지. 시장님한테 보고 공무원이 나섰다 일방적으로 이거죠? 시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예.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저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아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고 바꿔먹고 문제는 이게 해당 건설사에서 시에 제출한 제안서입니다. 이거요. 양도 엄청나고요. 이 안에 내용 검토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24일 날 접수했는데 25일 날 이거를 확인을 다 해서 검토를 해서 이제
관련 부서, 관련 기관에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사전 협의가 된 거고요. 이거는 엄청난 특혜라는 것이 전문가들, 또 기인동 주민들, 또 의원님, 저의 의견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협의가 전혀 된 바 없습니다. 자, 이 두꺼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할 기관과 부서, 그리고 현안 사항을 검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 공직사의 대체적인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분량의 주민제안서에 대해 안양시와 건설사는 사전에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검토를 하였다는 것인데 시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 일사천리, 정광석과 같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러니까 유착 의혹과 특혜 의혹이 저러니까 난무하는 겁니다. 저는 시장님의 지시가 없이 저런 행정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의원님. 사전에 모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제가 무슨 지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추측성으로 하지 마시고 팩트 있게 하세요, 그게. 시장님이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시장님의 지시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건데 무슨 시장님은 알지도 모른다고 했으니 그렇죠. 알지도 예. 모른다고 했으니 예. 안 하신 거예요. 예. 예. 안 했다고 그랬는데 왜 네, 네.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자, 거예요? 그다음 자료 그게? 보여주세요. 그다음 자료 보세요. 야, 저렇게 속전속결로 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유착 의혹 또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법인 중에 안양시에 있는 최대호 시장님의 법인을 사서 그것도 교육 목적 법인은 넥스플러스에 부동산업 등을 추가해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용인의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로 본점을 옮기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최대호 시장님의 그것도 52억 원의 채무가 있는 회사를 6억 원이나 주고 샀냐. 채권입니다, 채권 저는. 채권이요? 예. 예. 아니, 저는 돈 받은 아니, 채권입니다, 제가. 채권이면서 동시에 채무죠.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채권이죠. 무슨 시장님은 받아야 채권입니까? 되니까 채권자고요. 그렇죠. 예, 채무가 있는 법인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꾸 그렇게 말 끊지 마세요. 당연한 걸로 끊으세요. 아니, 자, 정확히 5년 이하의 말씀하셔야죠, 법원, 그게. 5년 이하의 법인 중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5년 이상 법인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의 법인 있잖아요. 시중에 1억에서 2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2억 8천만 원 채무가 있는, 채권이 있는 회사를 6억 원 주고 샀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52억 8천만 원 플러스 알파가 최대호 시장님이 저 부지를 매입할 때 투자한 투자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뚱딴지 가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뚱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뚱딴지 발언 아니, 보십시오. 했습니까? 보십시오. 예. 자, 저한테 말할 기회를 자, 주세요. 아니, 발언 드릴게요. 마지막 발언 드릴게요. 자,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려고 해야지 제가 자꾸 말 끊는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답변에 잘하시면 제가 안 막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자, 1분 동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말 좀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답변 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제 자, 나름대로 최대호 시장님이 이 법인을 매각을 해서 그 법인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부지에 49층짜리 오피스텔을 산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작이 최대호 시장님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여론이 중론이고요. 또 그 많고 많은 법인 중에 왜 52억 8천만 원의 그 채권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법인을 사서 그것도 용인으로 주소를 옮겨가면서까지 사업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 회사- 이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시기 예, 바랍니다. 저는 회사의 법인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예. 입장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 입장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제가 2018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을 대상할 수 그 얘기는 하지 없었어요. 마시고요.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들어보십시오. 자, 시장님 됐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예. 시장이 공천이나 시장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50매석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시장님. 예. 저하고는 저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단돈 1원 하나도 1%, 예. 0.1% 가입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예,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예,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들으신 것처럼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맥스플러스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계가 없는 부동산업, 건설업, 분양업 등을 추가해서 52억 8,200만이라는 거액의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이를 매각하였으며, 최대호 시장님이 매각한 그 법인은 문제의 터미널 부지를 매입해서 49층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법인은 뭔가 그래도 급한지 잔금 날짜를 무려 8개월이나 앞당겨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관련된 행정은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건설업자의 요구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대호 시장님은 터미널 부지 매입과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건설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는 시민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 터미널 부지를 매수한 건설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최대호 시장님은 임기 중에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을 중지하십시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시민들께서는 최대호 시장님의 해명을 믿을 수 있고, 또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반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 안 해주면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속전속결로 49층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행정을 계속한다면 저희들은 유착 의혹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시민들께 오해받기 싫으면 임기 중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시장님께서 다음 선거에 또 나오기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다음 선거에 또 나오셔서 당선되시려면 49층 오피스텔을 전제로 한 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최대호 시장님을 지지하는 분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건설사와 관련이 없다는 전제하에 건설사를 위한 행정을 할지 안양의 백년대계를 위해 안양시와 안양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지는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시민이 시장이고 시민 행복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행정은 일반 상업 주기에 맞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계획 행정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인동 비대위를 비롯한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이 시장이고 시민 행복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시민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시민 탓만 일삼으며 개발업자를 위한 행정을 하시는 시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오늘 답변 과정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던 해조 건설사의 입장을 잘 설명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시민들께서는 최대호 시장님의 건설사와 연로 이익이 있고 따라서 특혜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직 시장이 이러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시고 시장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3번과 4번의 질의는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윤경숙입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안양 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나 너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떠올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는다면 이러한 위기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분 발언에서 못다한 호계 삼거리 지하차도 관련 소송과 안양시청사 이전 그리고 호암공원 이 세 가지 사항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복지 사각지대를 챙기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그 중에 또 행안부 무슨 대통령 상까지 우리 안양시가 수상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릴 내용은 사실은 최대호 시장님께 질의 드릴 내용이 아니고요. 전 시장님이신 이필훈 시장님께 질의 드려야 마땅한 내용인데 불가피하게 현 시장님께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내용은 담당 부서의 보고 받은 내용과 그다음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그대로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지난 일이지만 반면교사 또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사항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호계 삼거리 지하차도 소송이 패소한 원인과 그 패소한 원인에서 우리가 어떤 반성할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있습니다. 패소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건설 사업권을 당초 1490m인데요. 안양시 구간이 약 710m, 의왕시 구간이 780m로 계획되었습니다. 의왕시와의 사업비 분담 문제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사업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에서는 우리 시의 여러 사정 변경 등 장기간 사업 지연 등에 대해서 이런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시가 분담금을 일치 바꿔서도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던 점이 있고요. 저도 138억 돈 받았었는데 297억이라는 돈을 제가 배상을 했지요. 그래서 정말 시민 혈세를 많이 낭비했고 또 아쉬움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중요 소송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이 대형 로펌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소송에 승소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 점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저 소송 경위, 추진 경위가 나와 있어요. 시민분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요. 2005년에 부품조합에서 보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저거는 200억 원이 아니고요. 그 중에 10억 원에 관한 겁니다. 10억 원과 그 지연 손해배상하라는 그런 거였었는데 안양시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죠. 그 큰 사업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안양시가 승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품조합에서는 그 채권을 유한회사인 AOM-BNG에 넘깁니다. 아까는 이 부품회사는 지금 자금력이 굉장히 딸리죠. 맞죠? 네. 시장님? 네. 그래서 2014년 AOM-BGN이라는 회사에서로부터 200억 원, 즉 138억 원에 플러스 62억 원 지연 손해배상 이자 이런 거를 합해서 그렇게 소송이 들어오게 되죠. 네. 네. 그런데 안양시가 2016년 4월에 승소하는데 2017년
4월 똑같은 1년이 지난다면 패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저거는 어이가 없는데 시장님 1년간에 저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법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아마 안양시 1심에서는 지역에 있는 법원이었기 때문에 많이 소통하고 공유했지 않을까. 그래서 안양시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아마 재판부에서 반영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심은 고등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이 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지역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아마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결정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가 2심에서 피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신데요. 저는 1심에서 그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양시가 사실 경위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봤더니 도저히 안양시가 승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에게 이게 도대체 비전문가인 제가 읽어보는데 아닌데 어떠냐 그랬더니 1심과 1년 차인데 1심에는 사실은 처음 그 판사님들이 들어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심은 좀 경험이 있고 능숙한 내용은 1년간에 그다지 그렇게 크게 몇 년이 흘렀으면 제가 이거를 승소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다음 장 2번 보여주세요. 패소 원인과 반성할 점 저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시장님 혹시 그 1심, 2심, 3심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을까요? 읽어보셨나요? 전체는 못 봤습니다만은 요지 개괄적인 내용은 좀 봤습니다. 네. 저는 전체를 꼼꼼하게 2번을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신의 측에 현저히 반한다는 점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냐면요. 6번이 나옵니다. 신의 측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예. 행정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반하는 그런 당초 사업 계획과 반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법 2조에 나오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줄임말이에요. 민법 2조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요 내용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이 6번이나 판결문에 언급된 것을 보면 간단합니다. 내용은 시골 할머니들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시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 부분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16년이나 끌면서 하겠다 하는 이런 모션만 취하고 똑같은 재산인데 이렇게 138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간단해요. 이게 시민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법적인 용어라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A하고 B하고 말하자면 부품조합과 안양시가 어떤 책상이 필요해서 책상을 구매합니다. 근데 책상 비용을 반 50% 대기로 하고 그것도 추정 예산이에요. 그리고 구매한다고 돈을 받았어요. 138억을. 그랬는데 이제 안양시 B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러 간다 그랬습니다. 사러 간다고 했는데 판결문에서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의왕시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의왕시와 너무나 큰 책상이라 우리가 사서 같이 들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A가 자꾸 빨리 책상 안 사냐 하니까 사러 가겠다. 내가 어디에서 사야 될지 상점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세월이 자꾸 흘러가고 물가는 상승하고 말하자면 처음에 건설 비용보다는 2배, 3배 막 자꾸 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왜 안 사러 가냐 했는데 1심에서 이길 때는 사러 간다는 모션을 취합니다. 옷도 입고요. 나 사러 가잖아 하고 옷도 입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용역을 주게 되는 거죠. 용역을. 자꾸 용역을 줍니다. 이게 용역에서. 근데 용역도 0.84 BC 분석이 나오고요. 0.91이라는 이런 BC 분석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용역을 자꾸 주니까 1심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이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 않을 거라서 자꾸 그런 내부의 비판 이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서 시의회와 그다음에 시청과의 소통도 부족하게 되죠, 시장님? 그 부분을 알고 계시던가요? 예. 네.
소통이 부족 시장님께서 이 답변서에 써주셔서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역사도 되풀이 되는 것처럼 안양시 행정도 또 대법원에 상고할 일, 똑같이 안양시가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러한 상황에 접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라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꾸 핑계만 낸 거예요. 의왕시 책상 사러 오려면 무거우니까 의왕시 도움을 받겠다 했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 사실은 협약을 부품조합과 맺을 때 의왕시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의왕시한테는 타진도 안 해보고 계획을 잡아서 협약 먼저 추구한 이런 성급한 계획상의 미스도 보입니다. 그리고 2번이요. 이필은 전 시장의 안이한 대응 한번 보겠습니다. 이필은 전 시장의 안이한 대응은 정말 제가 이 관련 부서의 보고를 받고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5번 화면 보여주세요. 네. 이필은 전 시장의 대응이요. 1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5분 발언에서는 5분 내로 해야 돼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했지만, 자, 5시부터 6시까지 제가 꼼꼼하게 읽는데도 하루 종일이 걸렸어요. 2번 읽는데 제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런데 1시간 동안 이필은 시장님이 부시장, 선임 변호사 3명, 담당 공문 이래서 회의 결과 내용을 저한테 보고한 거예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입니다. 1, 2심 판결이 상이하다. 왜 상이한지를 적어도 봤어야 옳습니다. 판결 내용에 납득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 이 납득할 수 없는 사항도요. 이원구 그 변호사님이 의견서를 주신 걸 제가 읽어봤는데 그 대법원에서는 사실 판단은 안 합니다. 법률적인 판단만 하는데 사실 판단의 오해가 사실 오인이 있었다, 사실 오인이 있었다 이런 내용만 쫙 써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여러 가지 소송 사건을 하기 때문에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재산처럼 꼼꼼하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심리가 필요한데 의회하고 협의한 후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래요. 자, 그래서 6번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의회와 상의를 한다 그러면서 잡은 장소입니다. 정말 의회, 시의회 상임위원장까지 9분이 들어가셨죠. 그리고 핵심 13명 시청에서는 참 안양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저한테 준 문건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어느 누구나. 11시부터 1시까지 점심을 먹으면서 이웃 사촌이라는 음식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랬고 안건을 저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시장님 이 대법원 소송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5억 원입니다. 이 건은 5억 원이고요. 임시 때만 저도 깜짝 놀랐죠. 저도 많은 공부를 했어요. 저도 법적인 건 저도 행정고시 1차를 합격했기 때문에 법적인 거는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은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전문 지식은 저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요. 5억 원이나 들고요. 대법원에 임시 때만 1억 5천이나 들어요. 세상에 이런 중대한 거를 결정하는 거를 음식점에서 식사하면서 논의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안양 시민이라면 누구나 화가 나지 않을까? 모든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건가? 정말 이필은 시장님의 잘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정말 사과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다음에 아까 그 1번 2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 이필은 전 시장이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양시에 큰 막대한 지금 예산상의 데미지를 가져와서 시장님 지금 긴축 재정 하시기 힘드시죠? 네, 어렵습니다. 예. 저 300억 원이 빠져나가서 우리 시장님 아직 26억 다시 남아있죠. 소송 한 건이요. 사실 이번에 재난 기본 소득과 관계돼서 말이 맞습니다만은 안양시도 선도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시민들을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제적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또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맞아요. 대법원에 갈 때는 이제 하루에 820만 원이라는 그런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가서 그게 일반 회계에서 빠져나가니까 지금 재난기금 시민들한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타시의 모범이 돼서 더 잘 이끌어 나가고 싶은 우리 현 시장님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거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이요. 시의회와 아니요, 아까 2번, 아니, 3번이 아니고, 여기에 2번요, 2번. 네, 3번의 시의회와 시청의 소통 부족,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반성해야 할 점인데요. 시청에서도 대법원에 이렇게 소송 사건이 있으면 부서 간에, 지난번에는 이제 하수과도 있었잖아요. 부서 간에 이거는 정말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서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도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는 거에서 미숙했던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소송이 걸린 거 모르고 그쪽에서 AON, BGN 이 회사에서 정말 우리가 발언한 내용이랄지, 그 공무원들의 이 사업을 접겠다, 뭐 이 돈을 다 썼다, 이런 무리한 발언들을 그대로 해가지고 재판 변론에 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이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이거는 소통의 부족이다. 우리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신중한 면에서 이거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 소통의 부족, 반드시 시장님, 그렇죠? 요번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간단한 겁니다. 아까 개인 간에 책상을 공유하면서 사러 가야 한다는 이런 경우처럼 주머니에 넣고 돈을 넣고 16년이 넘는 세월을 흐르고, 이거는 정말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패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3번. 4번, 쭉 보여주시고요. 네. 요 내용은 패소한 거고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내용인데요. 이필현 시장님,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책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예, 보완책은 승소금이 크고 또 중요 소송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제3회 변보법인을 저희가 선임해서 승소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문을 듣고, 그리고 또 소송 대리인의 종합적인 판단 자료 이런 것 등을 취합해서 정말 승소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 장기적으로 시간을 끔에 지참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많이 들으시는 문제는 전문가라든지 시의회와 소통을 통하고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가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2번 보죠. 제가 전문가의 자문, 지금 2번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항소심을 진행한 변호사의 검토 의견만 받았습니다. 즉, 이분들은 사건이 패소를 해도 변호사 수임료는 받습니다. 그분들의 검토 의견, 그분들은 뭐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식이겠죠. 너무나 비합리적이죠. 그리고 재판 수임과 관계없는 제3의 법무법인 객관적인 검토 의견까지 받아서 확실할 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3번의 경우는 정말 신중한 식당에서 검토하고 이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있었는데 그것을 모색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공탁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138억 원을 공탁을 하고 공탁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찾아가지 못하게요. 이걸 가압류하는 이런 방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협약을 할 때는 3개월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어요. 정말 이걸 알면 너무나 속상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었다면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습니까? 16년 무기한 기한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3개월 후에 이 지하철을 하겠다 이런 협약사항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사를 원래 있던 곳인,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시청사 이전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장소로 되돌려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네.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죠.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또 신청서 예전은 만안 그리고 동안구의 균형발전한 정책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청자 이전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 혼자 단독 독단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라든지 또 시민의 다수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신중한 방법이 무엇인지도 고민해보고 좀 연구해보겠습니다. 답변서에 써 있는 거를 한번 보시면요. 당연히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습니다. 말만 무성했죠. 의원들을 포함한 전문가, 시민,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검토에 들어갈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6번째 질의에 정환기 의원님께서도 또, 이걸 우연히 일치였어요. 소통을 한 적도 없고 정환기 의원님 오늘 만나가지고 저랑 의견을 나눴는데요.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 2명이 이렇게 의견이 우연히 일치가 됐다면 일단 의원들은 생각이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점차 확대될 거다. 이렇게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거를 정말 이익이나 뭐든 큰 대단한 것을 이전하면서 그쪽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거 없이 이전한다는 그 단어에 꽂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안양시청사를 만안구에서 이전을 해오면서 그 만안구가 안양시청사를 잃고 더 낙후되고 더 노후되는 길로 걸어갔지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시 그 자리에 만안구청 들어왔고 그 옆에 경찰서 부지조차도 409억에 매각이 돼서 만안구를 위해서 409억이 쓰인 것도 아니고요. 그 건물만 개인한테 매각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만안구 주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럽고 우리는 안양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부심도 없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만안구 시장이 돼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만안구 시장인 건 맞고요, 시장님. 동안구 시장님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왜 만안구 시장님이라고 하셨냐 하면은 시장님이 만안구에 대한 그런 애착과 좀 안쓰러운 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만안구의 발전 없이는 안양의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갈수록 지금 현재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만안구의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사업 예산도 건 64%쯤이 만안구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 환경이라든지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생활 여건 문제 등등을 만안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좀 촘촘히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매주 수요일은 제가 아트센터 1층 조그만 시장실로 출근하면서 현장을 좀 다녀보기도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이 만안에 대한 애착을 가지신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안양시청사가 사실은 시의회랑 시청자가 18,000부지가 평이나 되죠. 그리고 그쪽 농림축산검역본부 거기는 17,000 거의 비슷하게 맞먹는 그런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평당 얼마인가요? 1,500? 이 정도 간다고 합니다. 1,500 정도 가고 여기는 제가 주위에 물어봤더니 여기 상가는 5,000, 6,000, 7,000까지도 간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사 부지를 정말 5층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의회 3층이 있고 이렇게 낮은 거로다가 이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깔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복합타운으로, 복합타운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짓고 또 여기는 정말 동안구 주민을 위한 더 플러스되는 이런 그런 지금 4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지금 많은 다른 그 지자체들은 4차 산업에 돈을 많이 쓰고 심혈을 기울이는데 그 부지로다가 여기를 벨트를 평촌과 관악 겸계 이어지는 이 큰 벨트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형성되면 하면 어떨까 하는 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시민들의 공감이 형성된다 그러면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고해서 어떤 안이 있는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메리트를 주고 시청이 어디에 이전해서 뭐 그걸 뜨거운 공처럼 뭐 무슨 이익금 창출하는 것처럼 뺏겼다 어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부지에 더 많은 것을 혜택이 가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2만 내지 3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런 최고의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만안구도 살고 동안구도 사는 이런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의원 둘이 일단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운을 띄웠으니까 시장님의 그런 결단력 있는 그런 행정,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적극 행정, 밑에서부터 이렇게 의견이 올라오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똑같은 부지인데 똑같은 가치가 있는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아직 가치가 덜 발전된 만안구에는 자존심을 살려주고 만안구는 또 원래 안양시청이 있었던 이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만안구 주민들이 진정한 만안구 시장님이 되실 거다 이렇게 믿고 동안구에서도 당연히 이익금이 창출되고 그렇게 된다면 환영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네, 검토해 주시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호암공원을 제대로 된 꽃동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자, 호암공원 바깥에서 봤을 때예요. 제가 이거를 호암공원이라는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어디 하십니다. 그러다가 제가 안양 들어오는 서울에서 안양을 들어오는 곳이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조차도 공동모주 같은 태극기 하나만 꽂혀 있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시장님께 질의드릴 게 아니라 이필은 전 시장님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2016년도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국토부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해서 5억 원을 들여서 이런 식의 호암공원을 공동묘지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사실 주민의 접근성 또한 떨어집니다. 여기를 가려고 하니까 걸어서는 못 가요. 제가 자주 가요. 저희가 사는 집 동네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주차장 여기 입구입니다. 입구. 제가 음식점을 저쪽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 보면요. 정말 속된 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사람들은 없는데 저기를 저렇게 해로니까 너무나 지금 답변 주신 거를 제가 한번 검토해 보면요. 그 답변 자료 17쪽에 무궁화, 배롱나무, 영산홍, 텃밭 조성돼 있고 이팝나무, 개나리 이건 뭐 잡종지입니다. 이거는 무계획이죠. 계획 없이 그냥 막 제가 발언을 하니까 2019년에 좀 심었어요. 또 나무를. 그래도 이건 꽃동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한번 방문하다 보면 완만하게 된 곳에 그 꽃으로 또는 나무로 이름이 써 있어요. 스마트 안양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안양의 관문 역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 듣고 작년도 가보고 재작년에 가서 직접 가가지고 이제 묘목도 이렇게 같이 모종이라고 그랬죠.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2014년 국토부에서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5억 원을 사업비 지원받아서 전체 한 2만 평방미터 중에서 6,500 정도를 조성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여가나 교육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도시농업의 장소로 지금 이용 중에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백구자 2,700평방미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무궁화 식재라든지 배롱나무, 이팝, 개나리, 연산홍 등 연차적 식재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앞으로 저 지역이 안양의 관문이 될 수 있겠죠. 노타리 면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연차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정말 우리 안양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가 잘 조성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이제 이거를 잘 해주신다면 진짜 완만해가지고 안양에, 서울에서 들어오는 안양의 얼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굴을 이렇게 손상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제가 얼마 전에 다 찍어온 사진이에요. 며칠 전에 가서. 너무나 속상한 부분입니다. 이거 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혹의 지하차도 관련 소송의 경우는 이필은 전 시장이 안이한 대응이 안양시에 큰 손해를 끼쳤다 하는 결론입니다. 시민이 피땀 어린 세금을 진정 내 재산처럼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대응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필은 전 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안양시청사 이전의 경우는 동안구, 만안구를 떠나 안양시 전체의 큰 틀에서 미래 상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안양시청사 이전 문제도 생각이 말로 발전하게 되었으니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안양 지금 이필은 시장님 때의 그건 아니고요. 시장님의 최대호 시장님의 결단력이 안양시 미래의 큰 행동으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호암공원의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한번 정책이 결정된 것을 바로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안양시 상징이 되는 멋진 모습으로 바뀔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신라시대 향가인 안민가에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각자의 본분을 다한다면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도 극복하고 나라가 다시 평온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 저희 본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